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애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에 대해서 특히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가 종영이 됐죠. 출연진 분들 중에 재윤님의 서사가 올해 나왔어요. 처음에는 타인의 눈치도 많이 보고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꺼내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 안에서 시도하고 또 실수하고 돌아가서 자신의 취약점을 보여주고 공감받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사랑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능력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 받은 부분도 있지만 배우고 연습하고 경험하면서 그 능력치가 더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상황에 맞춰서 심리 상담을 제공한 것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중간에 한 번 더 심리 상담사와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재윤님의 근거 없는 수치심이 연애에 어떻게 작용을 했고 관계를 통해 어떻게 내면의 수치심을 풀어나가고 성장해 갔는지를 심리학적 개념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윤님이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표현 중 하나가 근거 없는 수치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였어요. 수치심은 존재 자체가 잘못된 느낌을 의미합니다. 이런 내면의 감각들이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자동적으로 올라오면서 수치심을 느낄까봐 말도 최대한 안 하게 되고 스스로를 위축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번 프로그램에서 재윤님은 그 위축된 상태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이상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게 오히려 상대를 기분 나쁘게 만들었죠. 그럴 때 수치심을 감추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해서 사과하는 시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취약성이 받아들여지는 경험들을 하면서 나 그대로도 괜찮구나 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내면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차에서는 재윤님이 아주 자연스럽고 자기다운 모습들이 관찰이 되더라고요. 자기다운 모습들이 드러나니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였고요. 최종 선택에서도 또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면서 내가 선택하면 얘가 부담스러워할 거야 이러면서 선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안 될 걸 알지만 나의 마음은 이래 라는 선택을 했잖아요. 여러모로 성장하는 모습들,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과정들이 느껴져서 제 마음도 참 좋더라고요. 이 수치심은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먼저 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경우입니다. 잘해야만 사랑받는다. 기대에 맞추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으면요. 있는 그대로의 내가 부족하다는 내면화된 믿음이 생기게 돼요. 두 번째로는 감정과 자기 표현을 억압당한 경험들이 많은 경우입니다. 그 감정은 쓸데없어. 이런 식으로 내가 감정을 숨겨야 했던 경험들이 쌓이면요. 표현을 할 때마다 수치심이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수치심을 많이 느끼면요, 연애에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맞추면 버림받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욕구를 누르고 상대에게 끊임없이 맞추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 뭔가 생각 이런 표현들을 피하게 되면서 관계에 깊이가 생기기 어렵게 돼요. 그리고 작은 갈등에도 스스로를 과도하게 비난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치심이 건드려지면 지나치게 분노하면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되게 자기 비난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타인한테 과도하게 화를 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치심으로 인해서 관계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또 이러한 자기 개념이 형성이 되거든요. 나는 관계도 못하는 사람이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이미지가 자꾸 반복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치심이 더 강화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으로 인해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의 수치심이 더 강화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이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재윤님도 혼자서 수치심을 극복하지 않았죠.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관계 안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수치심을 극복해 나갔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수치심의 극복 단계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나는 결함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함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네. 나는 수치심을 굉장히 자주 느끼는구나 라고 감정을 나 자체와 분리하는 겁니다. 즉 수치심을 인지하는 것이죠. 수치심이랑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나의 본질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경험들로 인하여 커진 부분이 있다라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즉 수치심이 내 본질이 아니고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내면화된 어떤 이야기구나,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내면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수치심이 핵심 주제인 사람은 자신이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감추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드러나면 날 떠날 거야 라는 그 믿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럴수록 수치심은 더 커져갑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감췄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는 거야 라는 잘못된 해석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 속에서 본래 숨기고 싶었던 감정이나 욕구를 안전하게 드러내는 실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가 그것을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대상에게 오픈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대상에게 드러내고 받아들여지는 경험들이 누적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수치심이 치유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거예요.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수치심이 있고 그것을 회피하려다 보니까 숨기거나 공격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랑도 능력이고 우리는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배우고 경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통해 성장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